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 5년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신데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면 60년 만에 한번 오는 굉장히 뜨거운 그 불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는데 이 용광로인가 보석함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사주에 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금 없으신 분 있나요? 예, 물론 있겠죠. 금이 일간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뭐 십성으로 어떤 게 됐든 간에 금은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요 글자 경금, 신금, 신유술 혹은 사유축 이 한 글자씩이라도 어떻게는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럼 용광로면은 어떻고 보석함이면 어떨까요? 보석함인 게 더 좋아 보여요. 보니까. 왜냐면은 금 자체가 보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보석함이 있으면 나를 더 포장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사주에 경금이 있다. 경금이 있고 금이 2개 이상이 있다. 혹은 이 지지에 이 경금을 받쳐주는 신금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있다. 지지, 신유술, 뭐 사축도 괜찮은데 주로 신유술이겠죠. 2개 이상 있다. 에? 그러면은 이 경금은 이 병오라는 이 불이 용광로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용광로 무섭죠. 하지만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용광로 거기 만드는데 제철 공장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녹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재적인 것이다. 자, 보시면 특히 이 오화가 지지에서 더욱더 이 용광로로 사용이 된다. 병화는 주로 빛이다라는 거죠. 지지에서 용광로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활동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욕심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두근거리게 되는 그런 때다. 병원년이. 왜? 여러분들을 자극되게 하는,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병 5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녹인다라는 것입니다. 녹인다라는 거는 내가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경금이 살짝 약하게 있다. 이런 분들은 이 병5가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경금 일간이다 봤을 때는 아니 남자가 부담이 돼요. 남자 친구들이 막 나한테 이제 고백을 하고 남사친이 근데 그게 부담이 돼요. 어떤 애는 굉장히 나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자, 용광로라고 다 이게 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용광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나를 스토킹하는 그런 남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경금이 예를 들어서 돈이다. 여러분들이 정화일주인데 경금이다. 근데 이게 병호가 막 다가온다. 경금이 좀 약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좀 부담되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데 1억을 받아야 되는데 7천을 받아가지고 3천을 친척한테 빌려야 되는 친구한테 빌려야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이 토가 있으면 특히나 기토, 특히나 축토, 또 뭐가 있겠죠? 진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문 시스템 속에 내가 속한다, 들어간다, 내가 드러낸다, 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은 취업과 승진과 창업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보죠. 이 경금한테 경금이 2개, 경금 외에 금이 또 하나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용광로로 쓰인다. 알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 신금에게는, 신금,
이거는 금이 있건 없건 이 하나만 있어도 아시겠죠? 신금에게 병오라는 보석함이 오게 됩니다. 자, 보석함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못 그립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뚜껑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열어놨어요. 근데 화려해요. 여기가 빛이 막 화려해요. 여러분들이 신금이니까, 여기 신금이니까 그걸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게 특히나 병오라는 연도에는 이게 잘 보호해야 되는데, 병오라는 이 화려한 보석함이 생긴다라는 건데, 사실 신금이 좀 약하게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역시나 부담스럽죠. 답답해질 수 있죠. 신일간으로 봤을 때 이게 회사가 될 수 있으니까,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내 남편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될 수 있는데, 이 신금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덕을 본다라는 거예요. 나라 떡, 회사 떡, 남편 떡, 자식 떡. 신금은 보석함입니다. 병오는 여러분들을 보살펴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나무 얘기했잖아요. 나무 봤을 때 여기 안에, 이 나무 기둥 안에 들어있는 이 속살을 을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겉에 감싸주고 있는 거를 경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을경합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나무 껍데기만 보이잖아요. 나무 기둥. 그 안에 이 을목이 있다라는 건데, 이 병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보석함이니 이 신금을 갖다가 잘 이제 쓸 수 있을 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봐드려야 되나? 보석함이니까 이 신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죠. 관. 그러면은 이 신금이라는 네 팔자에 있는 글자를 골라준다, 발탁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빛날 시기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신합수로 인해서 이 병원년에 꼭 필요한 금수의 보배, 용신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신이 한 글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쓸 수가 있어요. 이 12달 중에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그 기회의 달이 있어요. 그 한 달로 12달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지 못하던 이 금을 갖다가 의외로 잘 쓸 수 있는 일이 있다. 의외로 잘 되고 풀리는 일이 있다. 이 보석함이 화려하다라는 거죠. 이게 같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금이 희신이고 흉신이고 이래서 못 쓴다? 사주에 사실 못 쓰는 글자는 없지만 그 운에서 못 쓰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딱 떠리로 팔면 되잖아요. 그쵸? 포장이 잘 된다라는 거죠. 보석함이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와 회사와 남편과 자식의 덕을 볼 수도 있고, 시댁 덕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장인 장모 덕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석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지에 쓰신 분들도 설명을 드려야죠. 지지. 그러니까 천간에 경금, 신금은 어디든 없고, 응? 내 주변 사람도 없고, 나한테 이제 지지에 있다. 지지에 봐볼게요. 이걸 왜 그러냐면은 사유축이 이게 금국을 만들고 신유술도 금국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유가 포함된 유술, 신유, 유축, 사유가 있는 분들은 이 금국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금국, 금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금방이라고 그러고 금국이라고 그래요. 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는 이 병오라는 글자가 뭔가 이 금화교역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가 포함되어 있다. 사유, 유축, 신유, 유술, 그리고 내사주의 유, 축,
뭐 신금 요렇게 있다, 2개 이상 있다. 그러면 이 병오라는 이 글자 기둥은 나에게는 금화교역으로 온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판타지 영화 보면 뭐 문을 열고 나갔더니 와, 이런 것도 있네. 아, 이런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금화교육이란 건 돈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민해지고 예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민하고 예리한 걸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일적인 부분에 써야죠. 마치 그 탐정 형사처럼 써주면 돈이 되겠죠. 날카로워지겠죠. 인간관계에서 날카로워지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 유금이 있는 분들은 이 오화를 보면은요, 오화와 유금은 이 90도 각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약간 형살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건 도화살, 그래서 약간 애정 문제를 조심해야 되고요. 아까 예를 든 너무 예민해지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주의하시기를 바래요. 애정사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이 있는 분들은 이게 축 5 원진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애정 문제, 이거를 또 탕화살이라고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급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이 공통된 부분, 새로운 거 집중하고 돈이 되고 예민하고 예리해지는데 급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나 애정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축 5 원진으로 부서 이동을 가는데 뭐 대기 발령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우라는 글자가 이게 그래서 빛으로 오는 거, 병화는 빛으로 오고 오화는 이 지지의 용광로로 오지만 이걸 녹인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이 천간으로 띄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노력을 더 해서 이것을 보석함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석화 시키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석함에 내가 너무 갇혀 있을 수 있으니, 아시겠죠? 너무 갇혀 있고 내가 답답할 수 있으니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가서 새롭게 가고 집중하고 돈이 되게 하고 더 예리하게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과 오가 만나면 이거는 패턴을 좀 바꾸는 거예요. 패턴을 좀 바꾸는, 안 하던 거 하는 거, 뭐 숨겨놨던 재능을 또 발휘시키는 것도 돼요. 뭐 투자 같은 경우도 금전적 투자 같은 경우도 바꿔보는 거예요. 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되죠. 유축, 신 혹은 사유, 유축, 신유, 유술 있는 분들, 이런 것은 용광로냐 보석함이냐 그럼 확실히 얘기해줘라 봤을 때 용광로로 녹여서 보석이 되게끔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용광로이냐 보석함이냐는 이 경금이냐 신금이냐를 더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술이 있는 분들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없고 금이 없고 단지 막 대운에서는 내가 유금이 있는데 대운에서는 신유대운인데 어떠냐 이런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데, 이 팔자에 내가 이 금이 없고 사화가 있거나 이 술토가 있다, 이게 지장간에 있죠. 지장간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경금이 숨어 있고, 지장간에 있는 글자에서 이 병오가 온다라는 것은요, 이 금의 이 미약함이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용광로일 수도 있고 보석함일 수도 있는데 보석함이기에는 너무 포장만 많이 한 보석함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와 술만 있다 이런 분들, 근데 한 글자 있으면 조금 애매하고요. 사가 두 글자 있거나 사 술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것이 4, 5 합이 되고 5술 합이 되는 거예요. 방합이나 삼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가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심이 강해져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1인과 같이, 그래서 2인 동업을 한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자아가 세지니까 어떤 단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만 애정이나 인간관계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광로가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용광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로. 아시겠죠? 지장간의 이 금은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용광로가 된다. 용광로가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미래 지향성이 있는 직업 선택한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한다. 화려한 예술을 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경금은 이 병호가 용광로로 써질 것이고 신금은 좀 보석함 위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유축, 신유술 이렇게 유가 포함된 금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것이 보석함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보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보석함을 사오는 모양새고, 이게 사와 술이 있는 분들은 주로 용광로가 되어 가는데요. 이 너무 보석함이라는 내 금이라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 너무 급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용광로가 되어서 내가 리더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 병오에 이렇게 합을 하는 모양새예요. 예. 병오를 세군이라 그러죠. 예. 연운을 세군이라 그래요. 왕이라 그럽니다. 예. 누구한테나 이렇게 해당이 되는 글자예요. 여러분들 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용광로든 보석함이든 잘 쓰이시기를 저는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